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번 영상은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 보호 예수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중점이 되어 있었고요. 그 영상 말미에 기존 주주죠, 뭐 주요 주주, 뭐 2대 주주 등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했는데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있어서요. 오늘은 이 기존 주주들, 뭐 유통이 가능한 물량이죠. 보호 예수가 해제되어 유통이 가능한 물량 중, 그러니까 상장 직후를 얘기합니다. 상장 직후 유통이 가능한 물량이긴 하지만, 뭐 이런 기존 주주들의 특성이라든지, 뭐 주요 주주, 뭐 2대 주주의 뭐 이런 내역을 한번 깊게 살펴봄으로 인해서 실질 유통 가능 물량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일단 신규 상장 기업들의 유통 가능 물량 체크를 하실 때 보호 예수 물량을 보는 건 중요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실제 유통 가능 물량이지만 상장 직후 유통이 가능한 물량이지만 시장에 부담을 줄 정도로 물량을 많이 던지지 않을 것 같은 2대 주주 혹은 기존 주주, 기관 투자자들의 특별한 사정을 살펴봐야 된다.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유통 물량이 적은 기업들이 많았고요. 지금 오늘 사례로 볼 기업은 RBW와 카카오페이입니다. 먼저 RBW 같은 경우에는 유통 가능 물량 시 체크해야 되는 중요 포인트가 이제 기존 주주들의 구주 매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 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대 주주들 또는 주요 주주들, 뭐 기존 주주들, 기존 기관 투자자들을 어떤 성향으로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실질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이긴 하지만 진짜 유통을 시킬 것인지, 진짜 매도를 할 것인지, 그런 성향이 높은지를 한번 가능해보자. 뭐 이런 취지의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지금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자기가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물량이 3분의 1이라고 봤을 때 추후 보호 예수가 잡힌 물량이 3분의 2라고 이렇게 결정이 됐다면 굳이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3분의 1을 시장에 던져서 앞으로 팔아야 할 3분의 2의 가격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주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능성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을 보이긴 합니다만 간혹 어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상장 직후 일부 물량을 시장에 던져서 오히려 기관 투자자가 팔아야 될 더 많은 물량의 가격이 하락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하지만 이런 특별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라든지 뭐 기관 투자자들이 정상적인 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팔아야 될 물량이 더 많다면 굳이 지금 팔 수 있는 물량을 헐값에 던져서 헐값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던져서 주가를 떨어뜨릴 이유는 낮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먼저 실제 기업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BW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유통 가능 물량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최대 주주 등 이해관계인 물량은 제외를 하죠. 보시는 것처럼 기존 주주, 기존 기관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투자 조합들도 보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기존 주주들의 물량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유통 가능 물량은 보시는 것처럼 256만 6,394주 32.36%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모주주가 구주 매출과 신주 발행 이렇게 나눠져 있죠. 둘을 합산하시면 공모로 발행한 주식수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125만 3천 주가 나옵니다. 청약 및 배정 현황 보시면 공모주 수량이 123만 5천 주랑 일치하죠. 따라서 기관 투자자 수량 93만 9,750주에 대한 확약 기간을 살펴보면 됩니다. 기관 투자자 93만 9,750주에 대한 미확약 물량은 49만 6,370주죠. 따라서 확약 물량은 6개월, 3개월, 1개월, 15일 이렇게 다 더하면 되죠. 44만 3,380주입니다. 따라서 실질 상장 후 유통 물량은 256만 6,394 마이너스 44만 3,380주입니다. 212만 3,014주가 실질 유통 물량이고요.
유통 비율은 총 주식수가 793만 590주였으니까 26.76%가 됩니다. 뭐 기업의 공모 가격이 21,400원이니까요. 상장 후 실질 유통 금액은 454억 원 수준이죠. 중요한 것은 결국 상장 직후 212만 3,014주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상장 후 기업의 주가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이 212만 3,014주의 주체 누군지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투자자 개인이죠. 14.75%, 뭐 이렇게 나왔고요. 기관 투자자 23%, 기존 주주가 61, 62% 수준입니다. 결국 기존 주주들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 기존 주주들의 기관 투자자들의 구주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구주 매출 현황을 보시면 구주 매출 상기 구주 매출 후에 보유 주식 수 물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3분의 1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 3분의 1은 3개월간 의무 보유를 했고요. 따라서 3분의 1은 보호 예수 없이 상장 후 바로 유통되는 물량이죠. 정리를 해보면 기존 주주, 기존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수 중에 구주 매출을 제외한 현황 같은 경우엔 3분의 1은 보호 예수 없이 바로 유통되고요. 3분의 2는 보호 예수로 지금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 후 바로 유통 가능한 3분의 1 물량이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예측하는 게 핵심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아주 그냥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3분의 2 물량이 묶여있기 때문에 1개월, 3개월로 묶여있죠. 따라서 지금 3분의 1 물량을 바로 던져서 주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물량이 이렇게 묶여있는 경우 주가 부담을 주는 정도로 처분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RBW 같은 경우는 상장 후 실질 유통 물량은 보시는 것처럼 212만 3,014주 26.76%가 맞지만 말씀드린 대로 유통 가능 물량들 중에서도 시장에 많은 양의 물량 매도로 주가에 뚜렷한 부담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물량은 적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수식으로 보시면 212만 3,014주에서 구주 매출 후 3분의 1 유통 물량 65만 6,383주가 됩니다. 즉 이거를 차감하게 되면 146만 6,631주만 사실상 시장에서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 실질 유통 비율은 18%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좀 창의력을 확대하는 것이 조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인데요. 빠르게 핵심만 짚어보면 카카오페이의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 보시는 것처럼 5,072만 755주죠. 38.91%입니다. 여기에 공모주주는 1,360만 주니까요. 확약기간이 있으니 별도로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하면 되죠. 우리사주 340주, 기관 투자자 935만 주가 있습니다. 잠깐 우리사주 얘기를 드리면 청약 배정 현황 보실 때 우리사주 조합이 실권주가 나는지를 체크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많은 물량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의 실권주가 낮다면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왜 났을까 고민을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특히 사주를 받아서 청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이렇게 실권주가 많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렇게 좀 의미가 있는 결과니까요. 놓치지 말고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고요. 다시 카카오페이 내용으로 들어서 살펴보면 결국 기관 투자자 935만 주 가운데 미확약 물량은 383만 3,775주고요. 따라서 확약 물량은 551만 6,225주입니다. 결국 상장 후 실질 유통 물량은 보시는 것처럼 4,520만 4,530주 이렇게 나오고요. 실질 유통 비율은 34.67%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존 주주의 포지션을 이해하는 플러스 알파를 더해야 되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지금 카카오페이의 기존 주주의 현황이 기존 주주는 알리페이라고 되어 있죠.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입니다. 즉 알리페이는 알리바바 그룹의 알리바라 전자금융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알리바바 그룹이 하나의 그런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기업입니다. 즉 단순 FI죠. 재무적 투자 기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 상장을 목적으로 엑시트하려는 의도는 매우 낮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존 주주 또는 주요 주주, 이대 주주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하면 이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실질 유통 물량 계산하실 때 더욱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알리페이 물량은 상장 후 부담을 줄 정도로 풀릴 물량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가능성 높은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다면 기업의 이제 유통 가능 물량이 4,520만 4,530주였죠. 여기에 알리페이 유통 가능 물량이죠. 3,712만 755주를 차감하면 빼버리면 808만 3,775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 유통 비율이 6.2%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상당히 낮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말씀을 드리면 상장 후 기업의 유통 가능 물량을 체크하실 때 일반적인 유통 가능 물량과 보유예수 기간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외에 시장에 유통이 가능한 물량, 즉시 상장 직후 유통이 가능한 물량 중에 물량을 던지지 않을 것 같은 기존 주주, 특히 이제 2대 주주의 특성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구주 매출 이외의 보호 예수가 잡힌 물량 또는 직후 처분이 가능한 물량의 비교를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보호예수 물량, 유통 가능 물량에 대해서 그 뒷부분이었죠. 2대 주주, 기존 주주 또는 지금 그 기관 투자자들의 보호예수 물량과 바로 처분할 수 있는 물량의 비교를 통해서 실제 유통 가능 물량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보호예수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